한류 열풍이 20년 이상 지속되며 한류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K-팝이나 K-드라마를 외국인들이 감상한다는 단순한 양상이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적 요소가 강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쪽으로 바뀌고 있죠.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더 리크루트의 시즌2가 주요 배경을 한국으로 삼은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대체 지금 헐리우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리크루트는 지난 2022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미국 드라마입니다. 미국 CIA 법무실에서 일하게 된 젊은 변호사가 뜻하지 않게 각국의 첩보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내용의 액션 스릴러 드라마로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죠. 그런데 이 작품의 시즌2가 얼마 전 공개되었는데 해외 시청자들은 물론 한국인들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 시즌의 배경이 놀랍게도 서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즌1에서도 한국계 캐나다인 배우가 주인공의 동료 역할로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번 시즌2에서는 아예 서울을 드라마 배경으로 설정하고 한국 배우들이 대거 주조연으로 합류했는데요. 김희성, 유태호를 비롯해 신도연, 이상희, 김영하, 앤드류 우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얼굴의 한국인과 한국계 배우가 두루 얼굴을 비춘 것이죠. 단순히 한국 배우를 섭외하고 서울을 배경으로 설정한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다는 설정까지 추가되며 시리즈 전체를 아예 한국으로 도배하다시피 했는데요. 주인공은 갑자기 서울로 돌아와 길거리를 지나며 추억에 잠기는가 하면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장소인 전통시장 역시 드라마에 깨알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돈을 들여 홍보 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됐는데요. 분명 미국 드라마인데도 한국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한국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이질감 없이 소개해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을 배경으로 한 해외 작품이라면 예전에도 여럿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서울 한복판에서 내용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벤져스 시리즈는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 시리즈인 만큼 당시에 국내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고, 영화 출연진들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운집하기도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영화가 개봉되자 서울은 잠시 스쳐가는 배경에 불과했던 것이 밝혀져 실망을 표하는 국내 팬들이 적지 않았죠. 영화에는 한국인 배우도 한 사람 출연했지만 역시 단역에 가까운 비중이었습니다. 국내 팬들은 할리우드에서 한국에 제공한 일종의 팬서비스로 생각하고는 입맛을 다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공개된 더 리크루트 시즌2는 아예 한국이 주무대로 나오고 한국 배우들의 비중이 엄청 높아졌다는 점에서 분명 차이를 보이고 있죠. 더 리크루트가 어벤져스 시리즈와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은 결코 아니지만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만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2015년에도 한류는 유행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기세는 아니었고,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마니아들이나 즐기는 독특한 콘텐츠 정도로 취급받은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것이 10년 사이에 이 모든 게 달라진 거죠. 이러한 변화는 한 작품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의 시즌1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엑소 키티도 한국을 배경으로 삼은 미국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이 서울의 국제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이나 러브스토리를 다룬 청춘 드라마인데요. 이 작품에서도 한국 배우들이 중요한 배역을 다수 차지했고 시종일관 한국어 대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프닝이나 엔딩에는 유명한 K-팝을 들을 수 있었고, 주인공이 친구들과 추석 연휴를 즐기는 등 한국의 풍습과 문화 등이 상세하게 다루어져 해외의 한류 팬들에게는 동경심을,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만들었죠. 급기야 이 드라마는 세계 각국의 시청 순위를 휩쓸면서 큰 사랑을 받아 얼마 전에는 시즌2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한국적인 요소가 등장하는 해외 작품들을 바라보는 감상은 다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이 모이는 초대형 커뮤니티 레딧에는 더 리크루트, 엑소 키티 등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감상이 쏟아집니다. 이미 한류에 익숙해서 한국 문화에 호의적인 이들은 작품에 드러나는 한국 문화가 거부감을 주기는커녕 신선하게 느껴져 작품의 재미를 더한다고 입을 모으는 중이죠. 등장인물들이 잠실 롯데타워의 호텔에 투숙한다든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관람한다든가, 추석에 송편을 빚는다든가 하는 모습도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크게 자극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애매합니다. 물론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한국을 알아봐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한국 네티즌들이 기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고증 문제를 짚으면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옛날에 해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은 이상한 곳이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 옷을 입고 생활한다든가 분명히 한국이 배경이라는데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는 정글이 나온다든가 하는 식이었다. 그 당시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아시아의 많고 많은 나라 중 하나에 불과했고 고증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런 작품을 보면서 씁쓸한 기분을 맛보았다. 그런데 최근의 작품들은 실제로 한국에 와서 촬영을 하고 한국의 명절이나 세시풍속 등까지 그럴싸하게 재현하고 있다. 외국인 등장인물이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말도 한다. 새삼스럽지만 한국의 위상이 너무나 달라져 현실감이 들지 않을 정도이다. 이에 많은 한국 네티즌들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한 네티즌은 전 세계가 한국인들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하는 것 같다는 댓글을 달아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반면 기쁘면서도 뭔가 복잡한 기분이라고 밝힌 한국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적인 요소가 등장하는 건 좋지만 때때로 등장인물들이 오버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부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보기 괴롭다. 한국 문화나 제품을 너무 띄워주는 것 같기도 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미남미녀만 등장하니까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다 잘생긴 줄 안다면서 자기처럼 못생긴 사람은 한국인 대접을 못 받아 서럽다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서양에서 한국적인 요소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미국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분석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네티즌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문화 산업은 오래전부터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창의적인 발상이나 새로운 시도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류에 빠지게 된 것도 그들이 갈구했던 신선함을 한류 콘텐츠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라고도 하죠. 이에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선한 요소를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노다지가 한국 문화라는 것인데요. 사실 그동안 서양에서 한국 문화는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편견의 벽을 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인들에게 한국인에 대해 물어보면 한국 부모들이 얼마나 엄하고 자식 교육에 열심인지, 자식들은 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같은 전형적인 답변을 하는 게 보통이었죠. 언뜻 들어보면 칭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스테레오 타입을 늘어놓으면서 편견과 차별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한류 열풍을 통해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매력이 드러나자 이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한국적인 요소를 세일즈 포인트로 삼고 있는 작품들을 보면 스테레오 타입을 벗어나 한국의 여러 가지 색다른 문화와 풍습 등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이에 열광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은 해외에서 제작되는 드라마 등에 한국적인 요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한류가 이제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금.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더욱 뻗어나갈 수 있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